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수요일에는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목요일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그만큼 참 이번 주에 시장에서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펀드 환매 압력은 나오고 연초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첫 거래를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많이 떴지만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시초가 갭상승 이후에 연봉 꼬리가 없었던 적이 없다. 즉 연초에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네. 프로그램 부담도 뭐 다들 인지하고 있던 내용이라서 사실 지금 정도까지의 연초 흐름은 뭐 이만하면 예상했던 정도의 조정,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은 첫날 시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흥분했던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에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우왕좌왕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는 별 무리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또 주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체크 포인트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코스피 1950포인트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권주 동향을 점검하자. 세 번째는 코스닥의 체감지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코스피 1950을 첫 번째 키워드로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제가 번번이 틀려서 예측을 안 할게요. 무슨 의미인가요? 일단 여기까지는 저점 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연말 그 연초 지수 이야기를 할 때 올해 1900에서 2085포인트까지는 아무래도 작년도와 비슷한 양상, 웨이브를 그리는 시장이 전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900 이하로 가면 시장이 정말 위험한 흐름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든 여건을 풀어놓고 거기가 깨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반대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여건이라면 1950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오히려 긴장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1900 여기서 한 20포인트 빠져가 1970 정도 간다. 별로 겁낼 거 없을 것 같아요. 매수 관점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보유 유지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인데 그림상으로 일봉, 주봉, 월봉에서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에 일단 2년짜리 조정 추세를 지금 분명히 빠져나온 상태이고 빠져나온 추세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무리 없는 위치가 지금 1950선대가 돼 있고 아래 좌측 하단의 주봉 역시도 보면 120주선을 제가 회색으로 좀 진하게 체크를 해놨는데 그 선을 기준으로 2년간 하단권역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좀 추세 방향성을 잡는다면 다시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시 1950대에 있는 주봉이 120주선 이하로 내려간다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 변동성이 유지가 되고 혹은 하방 방향성까지도 아직은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950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정도를 깨지 않는 수준의 조정이라면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네. 40포인트 정도까지 되죠. 네. 하지만 충분히 부담 없는 양호한 조정 양상으로 임하셔도 될 것 같다는 관점입니다. 월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은 한 192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은 700대가 다시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여건이 강력한 바닥을 1900대 초반 베이스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 않는 수준의 조정이라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과했다가 실망하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네. 그 실망이 자칫 위기의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를 좀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네. 1950까지 밀릴 거다 이게 아니라 네. 밀리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두고 있자 이런 차원에서 네.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네. 오히려 매수 관점. 매수 관점이다. 네. 1950포인트까지 저점 매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 가보겠습니다. 증권주의 동향을 점검을 하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수와 좀 연동돼서 증권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도 실적이 별로 신통치는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기대할 바는 좀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점검을 해야 될까요? 증권주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특징이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레포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 전망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업종은 주식하는 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업종의 실적 전망이라는 건 시황 보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은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먼저 좋아지는 법이고
혹은 시장이 좀, 이 정도면 다 왔다라면 먼저 꺾입니다. 네. 그게 증권주가 실적의 어떤 시황산업이니까 선행성을 보이는 게 당연한 흐름인데, 지금 증권주가 올라올 때 화끈하게 올라왔어요. 뭐 해외 글로벌 금융주와 더불어서. 근데 같이 올라온 쪽이 화학주인데, 화학주는 지금 조정도 와일드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주는 조정을 아주 견조하게 약하게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보면 화학이나 이쪽보다 증권이 지금 더 강한 거예요. 네. 금융 쪽이. 이 이유를 따지고 보면 시황 쪽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시장이 아직 살아있나? 증권주가 이 정도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는 건 시장이 아직까지도 충분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인과 더불어서 한 가지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잖아요. 그건 그 증권업종에서 상당히 큰 호재거든요. 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호재로 버티는 건가? 아니면 시장의 매기로 버티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약간 있긴 하나, 팩트 자체는 증권업종이 코스피 업종에 비해서 단기적인 지지력이 지금 월등히 나오고 있고, 타 업종 대비해서도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후에 시장이 조정이 뭐 1970이든 얼마든 나왔을 때 증권주가 지금 정도로 잘 버틴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이 단기적으로 뒤늦게 나오는데 증권주가 좀 고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네. 그렇다면은 저점 매수의 타이밍을 조금 분할로 가져간다거나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증권업종의 지지력이 현재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긍정적이다라는 네.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세 번째 포인트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510포인트에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의 체감 지수가 지금 실제 지수 때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 건가요? 좋다는 얘기죠. 체감 지수가 좋다는 얘기인가요? 코스피가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을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부담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 네.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소화가 필요하고 기관도 돈이 없기 때문에 매수를 이어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고, 미국 달러 인덱스도 약간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유동성도 조금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S&P 신용등급 평가가 2월 초에 예상되고 있고, 근데 그것을 앞두고 코스피 쪽으로 누군가 비싸게 아직은 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뭐 기대감은 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돈이 다 휴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쪽이 코스닥으로 보입니다. 이쪽 움직임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종목들을 최근에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종목들 혹은 상위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쭉 뽑아왔는데 차트 보시면 완전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의 추세 흐름 자체가 뭐 일부 종목들은 뭐 최고가 시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바닥 터닝 포인트에서 발생되고 있는 발산 시세 역시도 뭐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땐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우하향이라든지 좀 휴식 박스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지만, 네. 그 속에서 자금이 코스닥 쪽에서 적은 종목들을 단기 탄력적인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아예 코스피 쪽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쉰다 내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뭐 현금 비중을 좀 같이 가져가시면서 뭐 한 2주 이상의 텀을 좀 두고 여유 있게 매매하신다거나,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스피 비중은 이미 조금 줄여 놨어야 되고, 네. 코스닥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과열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흐름이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크게 좀 방향성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유망 업종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 쪽에 일단 초점 맞추시자는 관점이고요. 일단 뭐 프로그램 부담 계속 말씀드린 대로고, 코스닥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투자를 하시면서 뭐 이것은 제 편향된 시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저는 중장기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도 원청사보다는 의뢰 관계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청 구조라든지 부품 혹은 장비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세트업이라든지 이런 원청사 구조가 아닌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가도 이 원청 업체의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경쟁 심화가 돼버리면 실적이 바로 강하게 꺾여버립니다. 그런 주식은 장기적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 뭐 소위 말하면 먹고 빠져야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좀 투기적인 매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뭐 IT 셋업이 좋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 TV 쪽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수급이 그쪽에 있으니까, 네. 수급이 지금 기관이나 일부 유동자금 자체가 그쪽에서 수익을 추구하니까 개인들도 그쪽에서 수익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추세랑 그리고 수급이 좀 받침이 돼 있는 종목.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나 실적이나 그것은
좋은 차트이고 좋은 수급인 종목은요, 나중에 실적 다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지금 이미 수급이 붙어 있고 이미 시세가 붙어 있는 쪽, 이런 종목군들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게 빠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수급 이런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공략주에서 좀 나올 것 같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많이 있어서 제가 뭘 고를까 참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거네요. 네. 네. 코스닥에서도 일단 저는 뭐 정배열이나 상승장일 때는 주도주 잡아야 된다는 관점이니까 강한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 S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아야겠죠. 재무 상태 양호하고요. 터치 스크린 모듈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TV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네. 휴대폰 관련주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 지금 2분기 초로 예상되고 있는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1분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이쪽은 아직 살아있는 시세인 것 같고요. 기관 수급 꾸준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가상 최고가네요. 이런 종목을 추천을 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장 강한 종목이 제일 늦게 무너지고 네. 제일 먼저 오르기 마련이니까 지금 코스닥은 어찌 보면 상승장에 여러분들이 코스피에서 해야 되는 좀 트레이닝 관점이에요. 먼저 예비 시세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승장에서도 신고가 가는 주도주를 잡아야지 수익이 나지 네. 밑에 있는 건 수익이 안 나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S맥 같은 종목은 현재 위치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것 같고 비싸다는 부담감이 있다면 손절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내일 아침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시초가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고요. 목표 가격대는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정도의 기술적 목표치가 나오고 손절 가격대는 16,500원입니다.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어느 정도 다지고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 16,500원 이전에 돌파된 박스 상단이 다시 무너진다면 이것은 최근 시세가 속임수입니다. 상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6,500원 손절가는 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보다는 좀 모멘텀을 믿고 전고점 돌파하는 쪽으로 해서 S맥 좀 저희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신용